안녕하세요. 차 사러 가자 윤사로입니다. 오늘은 운용 리스 견적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 리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진행들을 해주시는데,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견적 요청을 하실 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보증에 60개월 월 납입료 최저 세팅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나는 인수도 고려 중이고 반납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명확한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견적 플랜에 대해서 세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명확한 기준점은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견적 세팅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뤄볼게요. 초기 납입 금액이라고 하죠. 선수금 또는 보증금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최저 무보증에서 최대 70%까지 초기 납입 금액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선수금, 보증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증금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증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캡살사에 미리 넣어놓는 예치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할인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차량가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내가 보증금 3천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리스 실행 금액은 똑같이 1억이에요. 대신에 보증금을 넣었으니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만기 시에 36개월, 48개월, 60개월, 24개월 이렇게 있지만, 내가 만기 시에 요 보증금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보증금이에요. 반대로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가의 일부를 납입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을. 그래서 선수금 또한 선납금 할인이 들어가지만 보증금에 대비해서 금리가 많이 낮아지지는 않고요. 쉽게 얘기하면 차량 판매가에 공제 후 산정이 됩니다. 똑같이 차량가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선수금 3천을 넣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리스가 실행이 되는 금액이 물론 1억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캡살사마다 상이하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7천만 원이 진행이 된다라고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금도 넣었을 경우에는 금리가 소폭 낮아집니다. 왜냐? 리스 실행 금액이 7천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행 금액이 3천만 원이 줄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기 시에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선수금 또는 보증금으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게 유리하냐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증금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90%, 95% 이상 가까이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보증금 많이 진행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훨씬 낮아지고 총 구매 비용이라든지 이자 이런 게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이죠. 금리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선수금을 언제 넣냐? 예를 들어서 내가 월 납입금이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내가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딱 115만 원을 끊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만 일부 선수금을 넣게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리스에 대한 비용을, 월 납입금을 딱 산정을 해야 될 경우에, 그럴 때만 소폭 선수금을 넣게 되고요. 웬만해서는 선수금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배우자의 내무장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몰래 선수금을 일부 소량을 넣어서 리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요 선수금을 넣는다. 대부분은 보증금으로 진행을 한다. 사실상 보증금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잔존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잔존가치라는 거는요, 내가 최저부터 최대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최저는 15%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맥시멈 5, 60% 가까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존가치라는 건 뭐냐면요, 이 캡탈사에서 산정한 요 차량의 미래의 가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량이 1억인데 36개월 뒤에 요 차량 시세가 5천이에요. 그럼 그거를 잔존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잔존가치도요, 쉽게 얘기하면 대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잔존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설명드려볼게요. 이 잔존가치를 내가 최대한 올리게 되면은 반대로 금리도 올라가요. 왜냐? 쉽게 설명드려보면 대출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잔가를 올린 대신에 리스료는 낮아지게 돼요. 반대로 잔가를 낮추게 되면은 금리 또한 같이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 총 구매 비용, 이자도 낮아지는 거겠죠. 반대로 월 리스료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반납 목적이면은 잔존가치를 최대한 올린 뒤에 리스료를 낮추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반대로
잔가를 최저로 세팅을 하면은 나는 인수 목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월수 같은 경우에는 36, 48, 60개월 이렇게 나누어진다. 최저 24개월도 있는데 그건 제외했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고요. 다음으로 리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연간 운행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만, 3만, 4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운행거리를 1년에 2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6개월로 했어요. 그럼 만기 시에 총 6만이지 않습니까? 6만 킬로 이내로 주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키로수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캡사스마다 상이하지만 300원에서 뭐 500원 킬로미터당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킬로미터가 과다하게 오버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키로수를 좀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키로수가 그렇게 오버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딱 알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견적에 대한 구성 요소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포커스, 중점 요소. 사실은 오늘의 영상 중에서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프로모션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차량 구매를 하실 때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도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리스 같은 경우에는 요 할인 금액이 사실상은 크게 비중을 차지를 하진 않아요. 의미를. 왜냐면은 할인 금액이 다른데도 최종적으로는 요쪽 캐피탈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타사 캐피탈이.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습니다. 내가 BMW 차량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자사 파이낸셜로 했을 때 할인 금액이 1200만 원이에요. 근데 타사 캐피탈, 뭐 여러 캐피탈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사 캐피탈로 진행을 했는데 할인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견적 내용을 비교를 해보니 최종 구입 비용, 납입료, 금리 이런 걸 따져보니까 타사 캐피탈이 훨씬 싸요. 말도 안 되게.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에 대한 중요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 리스 같은 경우에는 할인에만 너무 중점을 두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먼저 알려드려보고 싶고요. 다음으로 인수 또는 반납, 명확한 기준점을 잡아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요 리스로 진행을 하다가 인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인수에 따른 유리한 캡살사가 있을 거고요. 내가 난 타다가 무조건 납입금 싸게를 할 거고 나는 어차피 반납할 거기 때문에 반납에 유리한 캡살사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인수 또는 반납에 대해서 고객님들께서 명확한 기준점을 잡아주신 후에 견적을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인수와 반납은 목적에 따른 유리한 캡살사가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안내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승계처리입니다. 사실은 승계처리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피치무차를 사정 또는 내가 차를 중간에 바꿀 수 있으실 때 그럴 때 이제 승계처리 관련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내용을 나누어 봤는데요. 자사 파이낸셜과 타사 캐피탈에 대한 장단점이 서로 존재합니다. 먼저 자사 파이낸셜은 아무래도 금리가 높죠. 타사 캐피탈은 금리가 낮고요. 자, 그래서 자사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해요. 단점은 먼저 설명드리면은 총 구매 비용도 높다. 대신에 이 자사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BMW를 설명드려볼게요. BMW는 그 안에 있는 인증중고 사업부 BPS라고 하는, 그래서 이쪽으로 차량을 중간에 승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승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인증중고 사업부에서 이 차량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제 다시 상품화해서 다른 고객님들께 차량 판매를 하겠죠. 그걸 이제 승계 처리라고 하는데, 자사 파이낸셜로 했을 때 조금은 금리가 높은 이율로 사용을 하지만 장점은 해지 페널티 면제가 된다. 그리고 요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규정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데 요 해지 페널티가 면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감액 페널티가 발생이 안 돼요. 물론 요거는 차종이나 매입 시세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은 발생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승계 처리를 하실 경우에는 수월한 편이에요. 반면에 타사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금리로 총 구매 비용도 낮게 해서 최대한 싸게 이용 중에 있어요. 대신에 요거를 중간에 승계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 내가 직접 알아봐서 승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개인 승계 처리가 요새는 잘 구해지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승계 처리를 하려면은 무조건 현금 완납을 한 다음에 완납 승계를 해주셔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내가 만약에 승계 처리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BMW 파이낸셜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요 자사 파이낸셜도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고요. 반면에 난 굳이 뭐 승계 처리까지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타사 캐피탈로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만기시까지 탄다고 하시면은. 그래서 요 승계 처리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사항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감가 고려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인기 차종, 비인기 차종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나누어 봤는데요.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5 시리즈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중고차 시장에서 리스가 만기 시에 종료 시 520i가 중고차 시장에서 더 인기가 많을까요? M5가 인기가 더 많을까요? 아무래도 5 시리즈는 5 시리즈 중에서도 기본 엔트리 트림이기도 하고 찾는 비중이 되게 많겠죠. 반면에 M5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차량이기도 하고 차량가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매니아 차량들 이외에는 많이 찾지는 않는 모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서 인수가 유리한 모델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반납에 유리한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려보면요. 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수요가 많은 모델일 경우에는 인수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인수하셔도 좋습니다. 반면에 수요가 적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인수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반납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리스 설계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감가 고려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 감가 고려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니즈에 맞는 견적 설계,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려볼게요. 사실상 가장 내가 리스트로 진행할 때 중점 기준을 어느 곳에 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트로 진행을 할 때 총 구매 비용, 총 이자, 금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인수 목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최대한 초기 납입금, 선수금 제외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잔존 가치는 최저로 낮춘 다음에 내가 만기 시에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심지어 할부보다도 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금리가 1%대 후반에서 2%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총 이자, 구매 비용을 계산을 했을 때 할부보다 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인수를 고려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낮은 월 납입 유저, 내가 초기 비용은 굳이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증을 많이 넣어줄수록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은 제가 상관없다라고 제가 썼고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요 견적 세팅과 포커스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게 뭔지 이런 내용도 한번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상은 요 니즈에 맞는 견적 설계, 최종적으로 내가 중점을 어느 것에 두냐에 따라서 견적 내용은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내가 요 세팅 단계에서 과정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나서 나는 이렇게 설계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의뢰를 해야겠지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견적에 대해서 많이 수월하실 것 같아요. 오늘에 대한 견적 세팅과 중점 요소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자사 견적과 타사 캐피탈 견적을 했을 때 인수와 반납 이렇게 총 4가지 견적으로 제가 세팅을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견적을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컴페어, 비교, 이제 자사 견적과 타사 견적, 인수랑 반납에 대해서 견적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X5 40i 모델로 이제 예를 들었고요. 자사 파이낸셜은 1,500만원 할인 들어가져 있고 타사 캐피탈은 1,200만원 할인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사 파이낸셜은 이제 이자 지원금이라고 해서 초기 납입을 넣을수록 금리는 낮아지고 이제 월 리스도 동시에 낮아지는 시스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져 있는데 사실상은 자사 파이낸셜 1,500만원 할인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사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증금 30%, 잔존가치 50%가 지금 맥스로 잡혀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월 리스료 139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이자는 2,562만원, 금리는 5.4100%, 소수점 4자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총 구매 비용을 따졌을 때는 1억 4,761만원이 발생이 됩니다. 자, 반대로 타사 캐피탈 한번 살펴볼까요? 보증금 30% 동일하게 넣었고요. 잔존 가치는 7.5% 더 잡힙니다. 57.5%까지 잡혀서 월 리스료가 125만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총 이자 비용이 1,847만원, 금리 3.84%예요. 심지어 단가가 더 잡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총 구매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1억 4,153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총 비교를 해봤는데 총 이자 비용이 714만원이에요. 그리고 금리도 1.56%가 더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총 구매 비용 역시 608만원 정도 더 저렴하다. 심지어 리스료 차이 같은 경우에는 14만 6천원까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납 한번 살펴볼게요. 선수금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선수금 30% 넣었고요. 잔가는 50%가 이제 최대로 잡히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월 리스료 9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자 비용은 3,153만원, 금리 8.2,
0.00%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총 구매 비용 1억 5,353만 원이 발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타사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선납금 30% 동일하게 잡혀 있고요. 잔존 가치는 7.5% 더 잡혔죠. 그래서 57.5%까지 잡혔고, 그랬을 때 월 리스로 73만 8천 원이 발생이 되네요. 자, 그래서 총 이자 비용은 2,247만 원, 금리 5.75, 그리고 총 구매 비용은 1억 4,500만 원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총 비교를 해봤더니 총 이자 비용은 905만 원 더 낮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금리는 2.46%, 그리고 총 구매 비용 역시 799만 원 정도 더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반납 목적인데 할인이 더 작거든요. 300만 원 가까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리스료가 18만 원 가까이 더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인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잔존가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가 날 수는 있다라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사 파이낸셜은 보증금 30, 잔가 43으로 했을 때 리스료 151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총 이자는 2,375만 원, 금리 5.25, 총 구매 비용은 1억 4,574만 원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타사캐피탈 같은 경우에는요, 잔존가치가 15% 가까이 잡히거든요. 최저로. 그래서 살펴보면요, 보증금 30%, 그리고 잔존가치 15% 잡았을 때 월 리스료 190만 원이 나옵니다. 자사 파이낸셜이 조금 더 싸죠. 잔가 차이 때문에. 그래서 타사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했을 때 총 이자는 883만 원, 금리 2.44, 총 구매 비용 1억 3,189만 원이 나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갭 차이를 따졌을 때는 총이자 1,491만 원, 금리 2.80, 타사가 더 낮고요. 총 구매 비용 같은 경우에는 1억 3,085만 원, 타사 캐피탈이 더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리스료는 BMW 파이낸셜이 더 싸요. 39만 원. 왜냐면은 잔가 차이 3,755만 원에 대한 갭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인수를 했을 때는 타사 캐피탈이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이인수 선수금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습니다. 자사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선납 30%, 잔가 최저 43%로 지금 잡히고 있고요. 월 리스료는 104만 원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 비용은 2,977만 원, 금리 8.2%, 총 구매 비용은 1억 5,177만 원이 나오네요. 반면에 타사캐피탈 한번 살펴볼게요. 타사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선납금 30%, 잔가 최저 15%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월 리스료는 139만 원이 발생이 되네요. 그래서 총 이자는 1,260만 원, 금리 4.6, 그리고 총 구매 비용은 1억 3,566만 원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 차이는 1,717만 원이 나오고요. 금리는 3.59%, 타사캐피탈이 더 싸고 총 구매 비용은 1,610만 원이 더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리스료 같은 경우에는 BMW 파이낸셜이 35만 원이 싸지만 잔존가치 차이 23%가 나기 때문에 리스료는 BMW 파이낸셜이 쌀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타사캐피탈도 견적 산출을 했을 때는 동일한 조건을 따졌을 때는 훨씬 싸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운용리스 견적 요소, 내가 중점적으로 두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견적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잘 설계를 할 수가 있는지, 또한 요거를 요청함으로써 저희 같은 에이전시나 담당 딜러분들한테 이렇게 견적 플랜을 설정을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유리한 플랜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영상에 담아 보았고요. 견적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비교까지 보아드렸거든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 같은 경우엔 사실상은 할인보다도 견적 내용 안에 녹아져 있는 총 이자나 금리 구매 비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차사로가자.com 들어가시면은 간편하게 10초 정도만 수식 입력하시면은 금방금방 계산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사로가자 윤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